세상의 만 가지 산업기술 중 가장 중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채널I 신기술 토크쇼 만기누설 진행의 정만기입니다. 최근 굴지의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봅니다. 홀로그램, 3D 이런 거는 비전이 있다고 보시나요? 실험실 시제품 모델로는 제작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저희가 꼭 잡아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우리의 전략 이거에 대해서 장비 부품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한 4위 정도 돼요. 원천 기술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 결국은 R&D에 집중하고 R&D의 생산성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 규제나 이런 걸 과감히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면 그렇죠. 자발적으로 할 것 같아요. R&D 분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만기누설. 지난 시간에 세계 1위의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위태롭다는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만기누설을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죠. 보스 디자인의 김정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네, 예. 하셨어요. 특별 게스트로 지난 시간에 이어 서광현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 그리고 중국의 추격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우리의 어떤 전략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종합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 위기이긴 한데 또 우리한테는 많은 강점과 저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세를 이루고 있는 올레드가 우리 최고 강점이다. 올레드를 기반으로 한 그런 혁신 제품이나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미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금년 하반기에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 또 LG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그 롤러블 TV를 지금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야들 뭐 홀로그램, 3D 이런 거는 비전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그건 조금 더 한 스텝 뒤에죠. 네, 이제 홀로그램, 3D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뭐 이런 국제 전시회 가면은 많이 나오는데 이제 3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상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뭐 2,400 ppi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들이 이제 실험실 시제품 모델로는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 상용화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홀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업들이 많이 그 시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도 좀 이 보는 사람이 좀 어지러움을 느끼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술들은 앞으로 계속 이 기술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홀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그 생각합니다. 가끔은 그 우주 영화 보면요. 네. 갑자기 누가 여기 턱 나타나서 그 사람이 막 말하는데 사실은 그냥 영상이죠. 네. 아니 지금 실제로도 라스베가스에서는 그 마이클 잭슨이 이제 죽고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실제로 공연하는 것처럼 홀로그램으로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익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홀로그램 시장이 2017년부터 2025년의 성장 전망을 봤을 때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될 전망이라고 조사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시장은 저희가 꼭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야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경쟁보다는 혹시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좀 앞서가고 있나요? 어쩐가요? 독일이요? 네. 네.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앞서가고 있고 홀로그램은 뭐 중국은 아직까지 그런 기술을 이렇게 선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가 지금 패널 산업은 세계 1위인데 이 장비 부품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의한 4위 정도 돼요. 이 패널 산업에 못지않게 우리 장비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그런 핵심 기술, 또 원천 기술 확보에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디스플레이 그 산업의 위기를 인식하고 작년에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예타 사업 5,300억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이 연구개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특히 이런 장비 소재 부품 그 원천 기술 확보에 우리가 주력을 해서 이런 후방 산업도 강국이 돼야 된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우리 이점을 살려서 이 반도체 기술이나 또 우리 그 저변 확대, 인력 양성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고 특히 그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디스플레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M&A를 통해서 좀 대형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M&A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제 하나는 또 좀 정부 그 환경 규제 이것이 상당히 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과감히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지원에 대한 환경 규제 완화 같은 말씀은 해주셨는데 저번 시간에 중국은 정부가 아주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공장 설비를 하는 그래서 기업들은 10%밖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른 게 중국은 이제 그런 정부에서 그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배임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배임죄요? 네, 배임죄. 그래서 우리는 그 자본주의 체제고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라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고 중국은 그 정부로부터 대규모 R&D 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들이 그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R&D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LG는 좀 자금이 좀 딸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엄청난 그 R&D 인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 협회에서는 이 대기업들이 좀 중소기업 또 대학 연구소에 R&D를 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50% 내고 또 정부가 50% 내가지고 이 어떤 대기업, 중소기업, 그 정부 같은 이런 R&D도 만들어서 지금 인력 양성,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자금을 이제 댔는데 요즘에는 중견기업들도 거기에 R&D 자금을 내서 중소기업, 대학연구소 같이 지금 핵심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R&D에 집중하고 그것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중국하고는 경쟁자보다는 보완 관계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R&D에 집중을 한다지만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들어보면 특히 이제 52시간 근로제 이거를 연구직까지 지금 적용을 해서 우리가 뭐 옛날에도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 평소에 시험 보기 전에 좀 놀다가 시험 보기 한 2, 3일 뭐 일주일 정도 되면은 막 날밤 새가면서 공부를 해갖고 결국은 성적도 따기도 하고 그런데 R&D 레포트 이런 것도 보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있다가도 어떨 땐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날밤을 새가면서 이 연구를 하고 이러는 직종인데 이것도 그냥 획일적인
52시간 근로제도로 묶여갖고 이 R&D 생산성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들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없는지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효율성 높여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사실 대기업 R&D는 이제 그동안은 왜 기업 R&D 세액공제를 많이 해줬었잖아요. 한 뭐 4에서 6%까지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뭐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도 6에서 14%, R&D 투자비에 6에서 14%를 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는 30%에서 막 40%까지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 R&D에 대해서는 특히 대기업은 0에서 2%로 거의 세액공제도 안 해주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R&D는 지금 해야 되고 사실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러니 경쟁력은 이제 R&D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버틀렉 두 가지. 그 R&D 연구 시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인센티브, R&D 세액공제 같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나 산업은 뭐 지금 그런 요청 같은 거나 건의 이런 건 없는지 그리고 그게 협회에서 중요하지 적극적으로. 않은가. 아니, 그 주 일단, 52시간 문제는 지금 모든 업계에 그 현안사항이고 근데 이제 특히 연구직. 특히 이 R&D 부분은 그게 뭐 이렇게 딱 연구라는 게 딱 하루에 뭐 8시간 하고 그만둘 수 없잖아요. 네. 필요할 때는 밤을 새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R&D 분야는 지금 주 52시간을 그렇게 경직되게 할 것이 아니고 그냥 1년 단위로 해달라는 것이 모든 협회가 다 그렇게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걸 또 경총에서 종합을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또 정치권에도 건의를 했는데 현재 지금 뭐 6개월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라. 아예 예외 업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외 업종을 52시간 적용 예외 업종. 예, 예외 업종으로 특히 R&D는 정말 이거는 예외 직종이죠, 예, 업종이 아니고. 예. 그 우리나라는 사실 그 사람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자원이 많은 나라. 네. 그래서 R&D 분야는 정말 예외가 되면 더 좋고 뭐 정한 안 되면은 1년 단위의 그런 그 탄력 근로제 그거라도 좀 그 해결됐으면 좋겠고 R&D 세액 공제는 우리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게 너무 낮아서 이번 주에도 지금 기재부 찾아가서 이거를 그 건의를 하고 왔고 그래서 R&D 세액 공제도 있고 또 신성장 투자 세액 공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드 기술이 신성장 그 기술이라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기재부에 건의를 해서 일부는 반영이 됐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지금 확대해 달라고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그게 규결이 되는 건 결국 R&D 아닙니까? 근데 자금은 중국보다 우리가 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로 말하면 우리 축구는 항상 중국이 이기잖아요. 인구 몇 명 안 되지만 하나하나가 상당히 일당 100 정도로 잘해서 그런 건데 결국은 한정된 자원이지만 그 자원 R&D의 생산성 그거를 이렇게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그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축구에서 골대가 골이 들어가듯이 집중력이 있으면 같은 돈을 들이고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력 근로제가 됐든 뭐 52시간제의 예외 업종이 됐든 이 분야는 좀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서는 분야들이 다 정말 밤을 새워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세계 1등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올레드 기술도 사실은 코닥에서 생겼고 일본이 이 시제품을 먼저 만들었지만 결국 상용화는 삼성 SDI가 했는데 그 당시 그 상용화했던 분들의 그 무용담을 들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밤을 새고 정말 그 온 열정을 쏟아부어서 그런 기술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보상을 많이 해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R&D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저녁 있는 삶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저녁 있는 삶. 근데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부부가 같이 살 경우의 얘기고 요새는 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특히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해서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대. 그러면 이제 사무실 안 돼서 연구라도 하고 싶은데 집에 가라 그러니까 가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 저녁 있는 사람도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일종의 농담이고 R&D 분야는 제 생각에도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획일적으로 8시간 뭐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평생 계속 놀다가 1년 내내 어떤 한 달만 집중해서 한다든지 자유롭게. 예, 자유롭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성과가 있고 또 되면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면 그렇죠. 예, 많이들 자발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업계에서는 다 얘기하는 게 그 주 52시간이 좀 더 그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좀 융통성 있게 그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꼭 법으로 일괄적으로 정할 게 아니고 그 뭐 시행 규칙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직종에 따라 그 직종에 따라서 뭐 국회 심의를 안 거치고 뭐 이렇게, 유연하게 유연하게 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미국과 일본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산직 쪽은 엄격하게 국가가 이렇게 관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특히 연구직, 나사 연구원이 매일 뭐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하고 집에 가버리고 이래갖고는 물론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지내다가도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고 이 아이디어가 팍팍 나올 때가 있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도 왜 팀이 하다가 시험 보기 한 2, 3일 정도 되면 빠릿빠릿. 작가들도 이게 딱 떠오르면 그때 막 써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융통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세액공제 그 문제. 이런 산업도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이제 그런 세액공제나 이런 그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 또 환경 규제나 이런 걸 좀 더 완화를 하든가 좀 저량권을 줘서 이렇게 기업들이 좀 공장이나 이런 거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정부가 봅니다.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요 사안은. 그렇죠. 이제 결국 법은 국회에서 그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이 나왔더라도 최종 지금 정치권에서 탄력 근로제 6개월짜리도 국회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글쎄 그 뭐 정치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건 정치적인 거라기보다는 이거는 이 중요 산업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이 산업의 미래를 이렇게 좌우하는 일이고 특히 연구직은 그런 측면에서 잠자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본 거죠. 예. 뭐 산업체 모든 우리나라 산업체들 특히 주력업종들은 다 그거를 그 애로사항으로 전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강요하는 것 같네요. 몇 번을 강요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업계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저도 뭐 업계라서. 오늘은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의 위기와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이어 디스플레이 굴기까지 우리가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후발주자를 견제해야 하는 힘든 상황입니다. 김정은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디스플레이 산업이 위기라고 많이들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도 지금만큼 열심히 R&D부터 준비하다 보면 지금 선두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서광현 부회장님,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미국이나 일본하고 경쟁하면서 지금을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국가의 크기나 인구 숫자, 뭐 자금 이런 것만 가지고 그 결판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그 특유의 그런 그 열정, 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대세의 올레드 기득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우리 강점을 살려나가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R&D의 생산성 그리고 집중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기술 토크쇼 만기누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뜨거운 기술 이슈와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